음악 여러분,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뽀지의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깔끔하고 정갈한 여성의 그곳입니다. 털이 지저분하게 덮여있지 않고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으며 청결하게 관리된 음부. 이것이야말로 남자들이 은밀하게 가장 강렬히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특별히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의 음부 모양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보세요. 뽀얗고 털 하나 없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생긴 음부를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40년 넘게 여성들의 은밀한 고민을 들어온 산부인과 의사 박소희입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혹시 속으로 음부를 징그럽고 못생겼다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결코 완벽한 모양이나 잡지 속 모델 같은 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과 당당한 자신감입니다. 털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청결만 유지해도 남자들은 이미 만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이 자기 몸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있게 열어주는 순간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도 난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외형 관리를 넘어섭니다. 아내가 평생 숨겨온 수치심을 없애고 스스로를 당당히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남자가 진짜 원하는 깔끔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갖추는 비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내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해 전 70간 넘기신 한 여성분이 딸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억척같이 자식들을 키워낸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은 진찰 의자에 앉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하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몸이 더러워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기가 부끄럽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오고 살았는데 딸년이 억지로 끌고 와서 그냥 대충 괜찮다고만 해주시오. 그분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묵은 깊은 수치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심시키며 조심스럽게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찰이 끝난 후분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십니다. 연느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멋쩍게 눈물을 훔치던 그분은 50년간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얹어있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셋이 시절. 남편이 술에 취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네. 그 말에 다른 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와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 나는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들 부부의 침실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남편이 불을 켜려고 하면 기겁을 하며 이불 속으로 숨었고 혹시라도 남편이 자기 몸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봐 사랑을 나누는 내내 온몸을 긴장한 채로 견뎌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원장님, 저는 50년 동안 남편 앞에서 벌거벗은 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게 기쁘는커녕 제 비밀을 들킬까 봐 늘 가슴 졸이는 벌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몸을 더듬을 때마다 내 못생긴 곳을 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는 그분을 보며 저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아내에게 얼마나 무서운 폭력을 무의식 중에 저지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에는 50년간 아물지 않는 낙인이 되어 남아있었던 겁니다. 남편분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짓궂은 농담이라며 아내의 몸에 대해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무심코 던진 적은 없으십니까? 당신은 웃으며 던진 돌멩이의 아내는 평생을 피멍든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을 감행하는 여성분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는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와 소음순 수술을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1시간 넘게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수술은 오히려 중요한 신경을 손상시켜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국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후회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예전보다 더 아프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괜히 건드려서 몸만 망가졌어요.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 당신의 소중한 몸에 칼을 대는 행위는 스스로를 불행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몸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올가매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을 괴롭혀온 그 불안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상적인 모양, 정상적인 모양이라는 환상에 시달립니다. 마치 모든 여성의 몸이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똑같은 모양이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른 것처럼 여성의 그곳 모양 역시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고 그래서 모두가 정상이며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더욱 확신하게 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여성 비뇨가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여성의 비뇨 생식기 재건 수술에 바쳐온 필리포 롤이라는 노의사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한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친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 선생, 혹시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에가 보았소? 수많은 기둥들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데 그 기둥들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오. 어떤 것은 조금 더 굵고 어떤 것은 조금 더 달아있지? 하지만 그 모든 기둥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2000년간 그 위대한 건축물을 지탱해왔소. 만약 누군가 저 기둥은 모양이 다르니 뽑아내고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그건 미친 짓이 아니겠소? 여성의 몸도 바로 그 판테온과 같다오. 모든 형태는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고 저마다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 우리 의사들이 할 일은 그 모양을 뜯어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둥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주인 스스로가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라오. 로시 박사의 말은 제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획적인 미의 기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몇 개의 그림만이 정상이라고 믿고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은 비정상 혹은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 왔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성의 몸은 교과서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풍부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양쪽 날개가 아주 작고 단정하게 모여 있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활짝 편 비의 날개처럼 풍성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여성은 좌우의 크기나 모양이 짝짝이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여러 겹의 주름이 아름답게 잡혀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쌍꺼풀이 있는 눈도 아름답다고 하고 없는 눈도 매력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양이 가진 고유한 기능과 건강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색깔에 대해서도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검은 것 같냐고요? 이건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그 부위는 원래 멜라닌 색소의 활동이 다른 피부보다 더 활발하고 살면서
소옷과의 마찰이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색이 조금씩 짙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닌 이상 핑크빛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검은색은 결코 더럽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자 자연스러운 개성일 뿐입니다. 제발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작입니다. 판테온의 기둥처럼 당신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지난 40년간 만나온 수만 명의 여성들의 몸을 종합하여 대표적인 7가지 유형의 아름다운 정원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몸이라는 비밀의 정원을 함께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7가지 유형의 정원은 제가 평생을 진료하며 만나온 수많은 여성들의 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마 당신의 정원도이 중 하나에 속해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의 정원은 이런 특징을 가진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정원은 다나한 동백꽃 봉우리입니다. 이 유형은 양쪽 날개가 크지 않고 바깥쪽에 큰 입술 안으로 가지런히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제 막 피어나려는 동백꽃 봉우리처럼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죠. 많은 여성분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정원의 주인은 그저 조금 더 수주위 많은 동백꽃을 닮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정원은 활짝 핀 나비의 날개입니다. 이 유형은 안쪽에 작은 날개가 바깥쪽에 큰 입술보다 더 크고 길어서 마치 나비가 날개를 활짝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모양 때문에 나는 너무 튀어나온 것 같다며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비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원이 다른 정원보다 더 풍성하고 화려한 개성을 가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남들 눈에 띄는 아름다운 날개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정원은 잔잔한 물결무늬입니다. 이 유형은 날개 끝부분이 매끈하지 않고 여러 겹이 잔잔한 주름이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호숫가에 바람이 불 때 생기는 아름다운 물결무늬 같죠. 어떤 분들은 이 주름 때문에 늙어 보인다고 걱정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섬세한 주름들은 당신의 정원을 더욱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질감을 가진 곳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정원은 개성 있는 짝짝이입니다. 우리 얼굴도 자세히 보면 양쪽 눈썹이나 입꼬리의 높이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여성의 그곳 역시 양쪽 날개의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한쪽은 큰데 다른 쪽은 작거나 한쪽은 주름이 많은데 다른 쪽은 매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원에 재미와 개성을 더해주는 위트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완벽한 대칭은 오히려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정원은 숨겨진 진주입니다. 이 유형은 바깥쪽에 큰 입술이 도톰하고 커서 안쪽에 작은 날개와 다른 구조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큰 입술 안에 소중하게 감싸여 있는 형태죠. 마치 단단한 조가비 속에 영롱한 진주가 숨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무한한 신비와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정원입니다. 여섯 번째 정원은 자신감 넘치는 돌출형입니다. 이 유형은 씨앗이라고 불리는 쾌감의 핵심 부위가 다른 유형보다 조금 더 크고 돌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 때문에 남성적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시지만 이것은 오히려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만큼 쾌감을 느끼는데 아주 유리한 구조를 가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정원은 겹겹이 쌓인 카네이션 꽃잎입니다. 이 유형은 전체적으로 주름이 많고 여러 겹의 살들이 겹쳐져 있어 마치 카네이션 꽃잎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절대 늙거나 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그만큼 부드럽고 풍부한 감각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모양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정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당신의 정원은 이 7가지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혹은 이 모든 특징이 조금씩 섞여 있는 당신만의 독특한 정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이 소중한 정원을 어떻게 건강하고 청결하게 가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정원을 부끄러움이 아닌 애정과 자부심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에게도 당당하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성의 몸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모든 형태가 정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의 이야기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편분들께 드리는 아주 중요하고 간절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남편분들 아내의 몸을 특히 아내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그곳을 당신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오만한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당신의 무심한 말 한마디 경멸이 섞인 눈빛 하나가 아내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결혼 40년 차의 부부였는데 어느 날 남편분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부터 거기가 좀 검은 편이었어. 남편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저를 찾아온 아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저 사람은 내 몸을 보면서 검다,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나를 안았구나 싶으니 너무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이 제 몸에 손 떼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그 일로 인해 깊은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단 한마디 말이 40년을 함께 해온 부부의 연을 끊어 놓을 뻔했던 겁니다. 남편분들, 당신이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아내의 몸의 색깔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에 반응하여 촉촉하게 젖어들고 당신의 손길에 수줍게 피어나는 아내의 몸이 보여주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아내가 당신 앞에서 스스럼 없이 몸을 열고 당신과의 사랑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며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남성들을 가장 흥분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은 특정 모양이나 색깔이 아니라 바로 아내의 자신감과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나누는 내내 몸이 긴장하고 굳어있게 됩니다. 즐거움을 느끼기는커녕 내 흉한 모습을 들키면 어떡하지 않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죠. 남편은 아내의 그런 긴장감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나를 거부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남편 역시 위축되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내가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는 온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당신의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숨김없이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의 이런 솔직하고 적극적인 반응이야말로 남편에게는 그 어떤 시각적인 자극보다 더 강력한 체험제입니다. 남편은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 하는 강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있는 곳 남편의 신체적인 능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아내의 자신감이 남편의 자신감을 깨우고 그 시너지가 두 사람의 밤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당신은 아내의 몸을 평가하는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아내의 몸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헌신적인 찬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 아내의 몸을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듯 아름다운 음악을 듣듯 온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해주십시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당신의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해. 당신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아내의 수십 년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정원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많은 여성분들이 심지어 남편분들까지도 잘못된 상식으로 정원을 망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비누나 바디워시 같은 화학 세정제로 당신의 소중한 그곳을 씻지 마십시오. 이것은 깨끗하게 소독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정원을 지키는 착한 일꾼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쁜 세균들이 마음껏 날뛰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여성분들이 만성적인 지염이나 가려움증 악취로 고생하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의 9은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곳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향기 좋은 비누로 거품을 내어 안쪽까지 닦아내고 어떤 분은 샤워이나 비데의 강한 물줄기를 질환으로 직접 쏘아대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성의 질레부는 원래 약산성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주 놀라운 자가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착한 세균들이 살면서 나쁜 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막을 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칼리성인 비누로 이곳을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산성 환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착한 유산균들은 힘을 잃고 죽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틈타 냄새를 유발하는 나쁜 세균이나 곰팡이균들이 순식간에 번식하게 됩니다. 깨끗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심한 냄새와 염증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미지근한 흐르는 물입니다. 샤워를 할 때 비누 거품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흐르는 물로 외음부 즉 바깥쪽만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쪽까지 손가락을 넣거나 물을 쏘아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속옷의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꽉는 합성 섬유 속옷은 우리 정원을 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나쁜 균들이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면 바람이 잘 통하는 넉넉한 품이면 속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남편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약 아내가 청결에 대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혹시 당신의 무언의 압박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 몸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채취가 참 좋아. 너무 애써서 씻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깨끗하고 아름다워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를 지긋지긋한 강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질건조증으로 관계 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역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얼굴에 로션을 바르듯 필요하다면 관계 전에 깨끗한 수용성 젤리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서로를 위한 배려이자 우리의 소중한 정원을 마찰로 인한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정원 가꾸기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성의 몸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십 년간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수치심이라는 가시를 완전히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는 바로 남편 당신입니다. 아내의 상처는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남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눈빛과 손길이 그 어떤 값비싼 수술이나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분은 전형적인 활짝 핀 나비의 날개 유형이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없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남편분은 그런 아내의 속마음도 모른 채 당신은 왜 그렇게 반응이 없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라며 아내를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두 분은 거의 이혼 직전에 이르러서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분께 오늘 여러분께 해드렸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여성의 몸의 다양성과 아내가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남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오. 나는 당신이 그런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았는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정말 바보였소. 저는 그 남편분께 아주 특별한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아내의 몸을 마치 처음 보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당신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부분을 하나씩 찾아서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난 절대 성적인 농담이나 평가는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한 감탄과 칭찬만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일주일 뒤 진료실을 찾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분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줍지만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낯간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아내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어깨선이 그렇게 고운지 발목이 그렇게 가녀린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그곳이 마치 활짝 핀 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제 몸을 그런 눈으로 쳐다봐 준 것은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비난이나 욕망이 아닌 정말 순수한 감탄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봤는데 제 몸에 박혀있던 수치심의 가시가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자리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난 40년 중 가장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선이 가진 힘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지금껏 자신의 몸을 혐오와 불안의 눈으로만 바라봐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그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아내가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말해주십시오. 여보,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 왜 당신의 몸을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리고 아내가 용기를 내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감탄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손길이 아내의 다쳤던 마음과 몸을 활짝 열게 하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남편분들이 속으로 품고 있을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솔직히 어떤 모양이 잠자리에서 더 좋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이 지긋지긋한 오해에 종지부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외부 생식기 모양은 당신과 아내의 성 만족도에 단 1%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나 완벽한 진실입니다. 특정한 모양이 더 좋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남성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돈을 벌려는 상술이거나 포르노 같은 영상물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과 여성이 진짜 쾌감을 느끼는 부위는 눈에 보이는 바깥쪽 모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쾌감이 귀두의 신경에 집중되어 있듯이 여성의 쾌감 역시 씨앗이라고 불리는 클리토리스와 질레부에 숨겨진 언덕이라고 불리는 지스팟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바깥쪽 날개의 크기나 모양, 색깔과는 전혀 무관하게 모든 여성에게 존재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통념과는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여성들이 콤플렉스로 여기는 활짝 핀 나비의 날개 유형은 남편에게는 더 다채롭고 풍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움직일 때마다 그 풍성한 날개가 남성의 성기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일반적인 삽입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쾌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분은 아내분이 바로 이 나비 날개 유형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이것을 숨기려고 했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는 당신의 그 부분이 너무 좋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특별한 매력 포인트다라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아내는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열등감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몰라보게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남편분들 제발 어리석은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은 아내의 몸의 형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길과 혀끝 그리고 당신의 몸이 아내의 진짜 쾌감 포인트인 씨앗과 언덕을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자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모양을 탓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아내의 몸이 가진 진짜 보물지도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나는 아내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모양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사랑에 수줍게 반응하는 아내의 숨소리, 기쁨으로 상기된 아내의 두 뺨, 그리고 만족감에 젖어드는 아내의 눈빛.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찾아야 할 진짜 보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내의 몸에 대한 오랜 오해를 풀고 진정한 사랑과 교감을 나누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부부관계 개선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인생 전체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리에서의 자신감 회복은 시작일 뿐 효과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제게 50년간의 수치심을 고백했던 시장의 그 어머님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제 진료를 받고 돌아가신 뒤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분에게 먼저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영감, 오늘 밤에는 우리 불 끄지 말고 한번 살아봅시다.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당신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구려. 남편분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아내의 단호한 눈빛에 군말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불편 침실에서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자신의 몸이 결코 부끄럽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시장에서도 더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활짝 폈네 하고 말할 정도였죠. 그분은 수십 년간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동네 목욕탕에도 당당하게 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경로당 노래교실에 등록해서 난생 처음 무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날 밤 되찾은 것은 단순히 잠자리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헛된 생각 때문에 평생을 숨어 살았던 바보 같은 나 자신과 화해한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단 하루를 살아도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의 힘입니다. 내 몸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그 어떤 편견이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그 에너지는 남편과 가족 전체에 전달됩니다. 웃음이 사라졌던 집에 다시 웃음꽃이 피고 의무감만 남았던 관계에 다시 설렘과 애정이 싹듭니다. 아내의 변화는 곧 부부관계의 변화이자 가정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남편분들 아내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가 이제 정말 마지막 커튼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몸에 대한 지긋지긋한 오해를 깨볼 수 없고 모든 형태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시선과 칭찬이 최고의 치료제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아내의 50년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약속드렸던 단 하룻밤 만에 아내의 오랜 불안을 눈녹 사라지게 만드는 기적의 3단계 대화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의 상담 경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남편의 용기 있는 고백과 사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여보,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소. 어쩌면 내가 평생 당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을지도 모르겠구려. 내가 정말 미안하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싶소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는 아내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성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아내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당신의 고백에 아내는 아마 당황하거나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이때 절대 아내를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아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처나 불안에 대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라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절대로 말을 끊거나 변명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고 공감하며 들어주기만 하십시오. 당신이 아내의 아픔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약속.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면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약속을 할 차례입니다. 함께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여보, 오늘부터 우리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만듭시다. 서로의 몸에 대해 절대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호기심의 눈으로만 바라봐 줍시다. 그리고 무엇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느낌에 귀를 기울여 줍시다. 이 약속은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헌법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순간 당신들의 밤은 더 이상 불안과 수치심의 전쟁터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신성한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혔기를 바랍니다. 이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오늘 밤의 가정을 밝히는 따뜻한 사랑의 불꽃으로 키워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처럼 소중한 친구와 이웃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부부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아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싶으신지 당신의 진심 어린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제가 직접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